그래서 정부가 고위험군 아동을 뭐 선제적으로 발굴 조사하기로 했다. 네,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양육 중인 이 만 3세 아동 그리고 취약 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 접종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파악해서 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점검하기로 했는데 네. 아동 학대가 발견이 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카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뚱블리 정상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신규 확진자 45명인데 오늘 56명이죠. 56명이죠. 좀 우울해요. 예. 네. 그 조사를 보니까 성인의 70%가 코로나 블루 우울한 거 네네. 이거를 경험했는데 그 응답자 90%가 또 그 증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응답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코로나 우울증 극복하려면 먹어서 극복해야 된다 이런 처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두 분도 저 코로나 블루 뭐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도 우울하죠, 조금. 장기화 되니까 네. 좀 힘이 빠지죠. 초콜릿 드시고 감사합니다. 몸집 네. 좀 네. 키워야 돼. 그러면서 전기자한데 이게 무게를 더 늘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초콜릿이 블루색이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얘기해봐야죠. 2시에 이제 개인했는데 15분 만에 끝났나 봐요. 네, 개인은 했습니다. 개인은 했고 여기 더불어민주당만 참석을 했고 미래통합당은 나오지 않았는데 다만 그 미래통합당의 김성원 원내수석부 대표가 혼자 입장을 해서 그 의사진행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의사진행 발언을 해서 이 단독 본회의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이제 부당함을 역설을 했는데 직후에 이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 안건 상정 없이 산회를 선포를 하면서 15일에는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 이때는 반드시 처리할 것이다. 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시 정각에 시작을 했는데 15분 만에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방맹이 이렇게 두드렸군요. 네, 협상 이걸로 시간이 끝내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봅시다. 네, 주말 동안 협상 시간이 새로 생겼고요. 네. 어쨌든 박병석 의장은 15일에는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오늘 그 18개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인선을 마무리할 것처럼 했지만 결국 그것도 불발이 됐네요. 리스트 제시가 되질 못한 거죠. 계속해서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기간을 8일 원래 이 상임위를 선출하는 것이었는데 12일까지 미뤄졌는데 오늘까지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3일간의 시간을 더 준 겁니다. 15일에는 그래서 반드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것인데 그만큼 또 중립의 위치에서 서 있어야 되는 국회의장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협의가 결국 핵심은 법사위원장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법사위원장입니다. 그래서 법제를 떼버리고 사법위로 한다라는 그런 안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네. 여기서 그래서 이 작구 그리고 체계 심사권을 폐지하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는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가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다른 알짜 상임위원장을 이 미래통합당에서 가져가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는 물밑 협상도 있었지만 조영원 대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회의장으로서는 그래도 이 본회의를 사실상 처음 개최하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15일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그런 전망도 있었죠. 오늘 금요일 날 12일 날 해결하지 않고 네네. 네. 어떤 뭐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더 연기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하기도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예측이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15일 연기안도 들어있었던 거죠. 네. 이해찬 대표도 오늘 오전 상황만 해도 더 이상 뭐 협상은 없다. 네. 결심은 섰다. 이런 코멘트를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미 최후 통첩을 했는데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 변하진 않았어요. 이제 변하진 않았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전 중에 이 법사위를 민주당이 갖는 대신에 뭐 예결이라든가 뭐 정무위, 국토위 같은 이런 알짜 상임위를 이제 그 미래통합당 쪽에 배분하는 걸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거절을 하면서 이 민주당은 뭐 계속 이제 밀고 나가겠다라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이미 국회법이 규정한 선출 시한은 넘겼고 뭐 당이 이 상임위 조정도 양보를 했는데 이 통합당이 계속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은 뭐 더 이상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 관련해서 주말께 또 추가 협의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또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대신에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또 이 작구와 체계 심사권 폐지에 대해서 미래통합당이 계속 고집할 수 있을 것이 아주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말 뭐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일요일까지 뭐 사흘 남아 있다고는 합니다만 네, 네. 글쎄 과연 협상으로 이게 풀어질 것인지 저는 의구심이 서요. 네? 이제 핵심은 이제 법사위원장인데 그러니까요. 여기는 둘 다 양보할 생각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협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계속 그런 문자 보내고 계세요. 계속 안 들어가면 계속 일 안 할 건가? 목리도 대단하다. 예? 예. 그다음에 그냥 18대 0 가자. 뭐 이런 아주 강한 의견도 있으시고. 15일에는 또 다른 분은 이런 의견 네. 보내주셨어요. 아니 처음 21대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잘해보겠다고 하더니 이게 뭐냐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21대 국회가 해결해야 될 게 뭐예요? 코로나19 쉽게 극복 네. 아닙니까? 국난 극복, 경제 극복인데 경제난 극복인데 3차 추경 당장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이거 안 하고 있고 원구성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 살림을 이거. 예?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박병석 국회의장도 사실은 오늘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 정상적으로 앞으로 이 두 당이 협치와 또 합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을 텐데 계속해서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최종 기회를 준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정상적으로 좀 근무를 해야 되는데 정상근 기자. 네. 정상근무. 네. 한 정상근 청취자께서 명 앵커에서 라디오 라이브로 허일구님의 젊고 활기차신 방송 진행에 항상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아직도 제 보고 허일구라고 그러시네요. 네. 아마 라디오 MBC 시작한 지가 지금 3년 다 돼가는데. 허이루 아나운서와 홍건 혼돈이스트 모양이네요. 수요일 날 여기 최국 씨 나오잖아요. 네. 대신 화내주는 남자 코너에 아직도 최국이라고 안 보내고 최우구로 보내는. 아, 욱하네요. 오늘이 이제 6.12 아닙니까? 6.12 하면 뭐예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벌써 2년 지났어요. 네. 뭐 더 이상 뭐 진척된 건 별로 없는데. 2년 전 지방선거 전날이었어요. 네. 6월 10일 날. 맞죠? 네. 다음 날이 참 지방선거였어요. 네.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죠. 근데 당시에 야당에서는 마치 이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밑줄 치시고요. 네. 중요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북미 간의 관계 진전, 이 획기적인 관계 진전이 있을 수 있는 행사가 2년 전에 있었던 거죠. 예. 여기서 상당히 신뢰도 확보를 했고 앞으로 북미 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 싶었는데 뭐 지난해죠. 하노이에서는 결국 결렬되고 말았는데 이 2년 전에 싱가포르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때 이 북미 관계가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봤는데 그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이 외교 무대에 전면에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뭔가 좀 관계가 진전되지 못했던 거죠. 그 아직도 그 장면 기억나잖아요. 싱가포르의 그 어디 섬에 있는 호텔, 맞습니다. 세안 호텔 거기에서. 센토사 섬 예. 아우. 배 소장 기억력이 탁월하시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다음 날이 2년 전에 6.13 지방선거였다는 거. 네. 거기까지는 별로였는데 센토사 섬까지 기억했는데 제가 초콜릿 하나 더 감동 주시면. 먹었어요. 아이고. 네. 자 하나 더 드세요. 코로나 블루를 이겨내겠습니다. 예. 올해는 제가 싱가포르를 못 가봤네요. 네. 근데 북미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도 지금 뭐 2년 지났지만 뭐 네. 없어요. 지금 좋아진 게. 맞습니다. 최근 이 북한이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으면서 지금 남북 관계가 상당히 악화가 된 상황인데 오히려 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비난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이 접하는 이 노동신문 논설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남한이 북한을 무너뜨리려는 흉심을 벌이지 않았다라면서 이 대북전단 사태는 선전포고와 같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남북 관계가 총파산이 되더라도 보복하는 것이 북한 주민의 의지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청와대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데 아직 북한 반응은 없지요? 그렇죠. 우리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나섰죠. 심지어는 일각에서는 뭐 북한 눈치 보냐 저자세 하냐 했지만
우리가 계속 정부 차원에서 강조를 했던 것은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NSC 이 사무처장이 나와서 이 승인 그 탈북 단체 대북 전단 살포한 단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위반하겠다. 이렇게까지 신속하고 또 적절한 대응을 북한이 봤을 때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네.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뭐 추가적인 긍정적 반응은 안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북한의 리선관 외무상은 오늘 저 미국한테 뭐라고 한마디 했죠. 네. 쏘아붙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될 만한 거는 절대 주지 않겠다. 예. 그래서 북미 관계 개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었고 무력 시위 가능성까지도 시사를 했습니다. 예. 대미 강경 조치로 나왔죠. 그러면서 2년 전 싱가포르에서 잡았던 손을 계속 잡을 것인지 놓을 것인지 고민을 해보겠다 이런 네. 홍보도 좀 했더라고요.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드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창녕의 그 9살 여자 어린이 네. 이 부모 학대로 그 4층 그 베란다를 통해서 어제 뉴스 보니까 네네. 어우 그 어린 학생이 그 베란다를 넘어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맞습니다. 또 이게 추가 학대 정황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다락방이 있는 곳이니까 5층인데 예. 이 5층이 그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경사가 거의 45도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지붕에 뭔가 이제 몸을 의지할 만한 예. 난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이게 어른들도 좀 무서워서 건너기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 추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어제 그 화면 보니까 그 난간이 없더라고요. 네네. 약간 그 얘기한 대로 한 30도 40도 되는 기와로 된 그 지붕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걸 타고 넘어가서 옆집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네, 아우, 그만큼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이가 좀 절박한 심정으로 탈출을 했다라는 어. 건데 특히 이제 그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이 이 아이가 좀 이렇게 건강을 추스리고 이 증언을 하면서 계속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 집이 그 신축 빌라인데 4층이 그 집이거든요. 근데 네. 5층에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이 다락방에서 혼자 지냈다라고 네. 해요.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했고 또 이 꼭대기 다락방에 홀로 갇혀 지내면서 이 부모가 때때로는 목에 쇠사슬을 감아서 베란다에 묶어서 또 예, 자물쇠를 그랬다고 채워 그러더라고요. 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을 갈 때만 풀어줬다라고 하고 또 식사도 하루에 한 끼만 제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루건 접착제라고 이제 공업용으로 쓰는 접착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200도 이상의 열을 가열해서 쓰는 접착제인데 이 접착제를 발등에 쐈다라고도 네. 하고 또 쇠젓가락을 불에 달궈가지고 또 발바닥을 지지기도 했다. 좀 끔찍한 아이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이 다락방 창문을 열고 좀 옆집으로 필사에 탈출을 했는데 이 아이가 옆집으로 딱 가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자기 눈에 띈 컵라면에 물을 붓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만큼 배가 고팠고 참. 실제로 이 아이가 그 집에서 빠져나온 뒤에 그 좀 좋으신 분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이 분에게 얘기를 했던 것도 배고프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근데 이제 컵라면에 물을 붓고도 좀 인기척이 나서 이제 달아났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또 좋은 이웃분을 만나서 이 일이 또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린이 현재 퇴원해서 뭐 그런 대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아동학대가 요즘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글쎄 말입니다. 가방에 갇혔다가 네. 숨진 경우도 있었고 이게 정말 전문가들의 이야기대로 반드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경우에는 바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부모로부터도 분리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가 미국 돼야 되는 같으면 것을 이 정도 상황이면 난리 나죠. 난리 나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네, 전국적인 방송에서 계속 방송을 해야 될 정도로 미국에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지금 병원에 들어갔었고 이 창녕의 9세 소녀죠. 예. 네, 이게 이제 건강을 되찾기는 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입원했을 때보다는 이제 몸무게가 늘었고 퇴원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적인 조건은 된 것 같다라고 이제 치료에 관여해왔던 분의 이제 설명이 있었고요. 퇴원 후 첫 끼를 먹었는데 한 끼를 먹었는데 음식을 가리지 않고 잘 먹는다. 네. 주는 밥을 싹싹 비울 정도로 건강은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건강이 빨리 좀 회복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부가 고위험군 아동을 뭐 선제적으로 발굴 조사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오늘 사회관계 장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아동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양육 중인 이 만 3세 아동 그리고 취약 연령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방 접종 그리고 영유아 건강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또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파악해서 이 방임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 점검하기로 했는데 네. 아동 학대가 발견이 되면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기로도 했습니다. 네. 지금 분리했을 경우에 지금 통계 발표된 걸 보면은 충분한 또 시설이 확보는 안 돼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만큼 이제는 다시 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반드시 분리 보호할 수 있는 좀 공간도 확보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잠깐 해보죠. 신규 확진자가 이제 56명까지 늘었어요. 네. 좀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이게 생활 방역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6월 14일까지가 방역 관리 강화 기간이었는데 이제 뭐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왜냐하면은 30명대로 줄어들었던 것이 다시 50명대 이상으로 늘어났었고 네. 다시 좀 줄다가 또 늘어났거든요. 그래요. 최근에 이제 교회 소모임, 탁구장, 학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집단 감염이 오늘 발표된 것도 56명 중 43명이나 지역 감염이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제 그 목요일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지금 수도권의 병상이 총 2,000개인데 코로나19 음압병실이 네네. 지금 1,000개는 차 있대요. 예. 남은 공간이 1,000개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50명에서 몇십 명 이상씩 매일같이 발생을 하면 열흘만 지나면 500개가 그렇죠. 밖에 안 남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상당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오늘은 이 나라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2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 나라가 어딜까요? 뚱커벨. 그래도 힌트 주세요.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곳입니다. 네 글자고요. 싱 아시겠죠? 노래한다. 네. 싱. 싱. 정답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네. 한 청취자께서 긴급 이의 제기를 하셨습니다. 네. 싱가포르면은 세 글자 아니에요? 네 글자가 아니고? 자, 싱가폴 또 네 글자로 된 것도 정답입니다. 청취자한테 한 대 맞았어. 아프네요. 시가에 올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계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